핀란드 에너지 혁신 부서가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의 거대한 주요 건물들이 하나 둘 변하고 있다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7,500제곱미터 규모의 국회의사당 라이히슈티크. 국회의사당조차 이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핀란드 혁신부서의 직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수십 년간 일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이 시스템은 북유럽 국가에서 현재 3조 원의 시장 규모로 성장했다고 하네요. 이 믿을 수 없는 현상의 중심에는 핀란드 정부의 에너지 혁신 부서장 오스카리 렘미키가 있었습니다. 30년간 에너지 혁신 부서에서 근무하며 이제는 부서를 이끌었습니다. 한때 혁신에 앞장서는 그는 독일 국회의사당에 가봐야 한다며 급하게 동료들과 전문가를 모이게 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와 파트너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소집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독일에 무슨 일로 갑자기 가는 건지 걱정이 먼저 앞섰지만 부서장인 오스카리 렘미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개를 저으며 오스카리 렘미키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못 믿던 사람들은 이제 그가 도입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핀란드와 북유럽 국가의 난방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유럽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을 뒤바꾼 그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카리 렘미키입니다. 저는 핀란드 정부의 에너지 혁신 부서에서 30년간 일하고 있고 현재는 총괄 책임자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최신 에너지 프로젝트 뉴스를 읽다가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독일 베를린에 있는 거대한 건물 라이히스타크에서 전통 한국 난방 기술인 온돌을 사용한 아주 특별한 난방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온돌. 그건 한국의 난방 방식인데요. 어떻게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이렇게 거대한 독일 건물에 사용될 수 있죠? 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놀람과 의심이 교차했답니다. 온돌이란 한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난방 방식으로 따뜻한 공기가 바닥을 데운 후 그 열이 방 전체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는 걸 기억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7,500제곱미터에 달하는 라이히스타크 같은 큰 건물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니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바로 그때 저는 친구이자 동료인 에리카 칼리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에리카는 지속 가능한 건축 방법의 전문가인데 언제나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에리카, 이 소식 믿기 어려워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 독일의 중요한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다니요. 라고 말하자 에리카는 웃으며 정말요?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기술이 현대 건물에 쓰일 수 있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웃음 속에서도 에리카의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그 후 저는 우리 부서의 선임 관리자인 패트리 라이카이넨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패트리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소식을 전하자 이건 분명 실수일 거예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리 방식의 난방 시스템을 사용해왔는데 한국 기술이 독일 의회 건물에 사용된다고요? 믿기 어려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의 말은 저의 의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 동료들과 많은 논의를 거친 후 우리는 베를린으로의 출장을 계획하게 됐어요. 출장 당일 저는 에리카, 패트리, 마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갔어요. 비행기가 눈 덮인 풍경 위로 높이 날 때마다 제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들이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숲과 얼어붙은 호수들을 보면서 이 여행이 우리 핀란드의 난방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다줄 무언가를 발견하게 해줄지 궁금해졌어요. 베를린에 도착해서 국회의사당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밖이 아무리 추워도 실내는 따뜻하고 아늑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바닥을 밟아보니 부드럽게 따뜻함이 발끝까지 전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부드럽게 데워진 카펫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마리는 박수를 치며 이게 핀란드에 도입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겨울은 너무 추워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해결책일 수도 있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제 마음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베를린 여행은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였어요.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찬 채 온돌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에서 핀란드로 돌아가는 동안 정말 놀라운 발견이네요. 세상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가장 뜻밖의 곳에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법이군요. 라고 생각했어요. 이 멋진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하고 이 기술을 우리 땅에 들여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핀란드로 돌아온 후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긴 일정을 만들어 다시 베를린으로 향했어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는 권위 있는 건축 전문가 에리카 칼리오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신중하고 다소 의심이 많으신 페트리 라이카이네님, 그리고 핀란드 부호이며 창업자인 마리 솔베르그님이 함께했어요. 우리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즐겁게 대화를 나눴어요. 모두 얼굴에 설렘이 가득해 보였지만 페트리님은 아직도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우리는 다시 베를린에 도착해서 곧바로 라이히스타크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어요. 라이히스타크에 도착하자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시 본 건물은 엄청났고 그 역사적인 분위기가 공기 속에 가득 느껴졌어요. 발을 들여놓을 때 약간의 긴장감도 감돌았어요. 코트를 벗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바닥에 발을 딛자마자 부드럽게 퍼지는 따스함에 놀랐어요. 마치 따뜻한 카펫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잠시 눈을 감고 그 따스함에 몸을 맡기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전함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회의적이었던 페트리에게 봐요. 페트리님, 정말 잘 작동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페트리님의 눈이 커지는 걸 보며 그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페트리님도 곧 시스템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독일 엔지니어분들께서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이 시스템은 온돌이라는 것으로 연기와 불을 나눈 구조로 실내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서양의 벽난로처럼 불을 세워서 사용하지 않고 불을 뉘어서 사용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불은 일반적으로 윗부분이 가장 뜨겁습니다. 냄비를 불 위에 놓지, 불 옆에 놓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양의 벽난로는 가장 뜨거운 불 윗부분을 굴뚝을 통해 바로 내보내고 불 옆 부분만을 이용합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워진 공기가 고래를 통해 지나가는데 이때 방바닥에 열이 전도됩니다. 뜨거워진 돌바닥은 열을 방출하는 복사 현상을 일으키며 따뜻해진 방바닥의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이 바로 온돌 난방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온돌은 흙을 이용하여 불을 다루는 한국 고유의 전통 난방 기술로 따뜻한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난방법인데 이를 우리 건물에 채택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 돌과 같은 바닥을 데워서 따뜻한 공기를 생성하고 그 열이 서서히 그리고 고르게 방 전체에 퍼지도록 설계되었다고 하셨어요. 또한 이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라고 덧붙이셨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제 의심은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과학적인 원리가 확실하게 보이니 고대의 전통이 현대와 어우러져 얼마나 아름답게 작동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에리카님도 크게 감탄하시며 전통 한국 기술이 이렇게 중요한 건물에서 도움을 주다니 정말 놀라워요. 라고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그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마치 바닥 아래에 큰 히터가 자리 잡고 작은 따스한 광선들이 차가운 날씨 속 햇살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에리카님은 매우 신나셨어요. 에너지 절약 수치를 보여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가리키며 보세요. 이 시스템은 전통 난방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친환경적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님도 박수를 치며
우리 핀란드의 학교와 병원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어떨까요? 에너지도 아끼고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이전에 이 아이디어에 의구심을 품었던 패트리님도 지금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패트리님은 생생한 데이터와 방안의 고른 따스함을 보며 눈을 크게 뜨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인상적이네요. 왜 이 시스템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에 강렬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때때로 가장 놀라운 아이디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기 제가 유명한 독일 건물 안에서 핀란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전통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 기술을 우리 집으로 가져와서 모두의 겨울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라이히스타크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있던 저는 제 의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팀원들을 둘러보니 모두가 오늘 본 것에 큰 감동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흥분된 목소리로 앞으로 핀란드의 건물들도 라이히스타크처럼 따뜻하고 에너지 효율적일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며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집으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전할 날이 기다려졌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온돌 시스템에 대해 더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정말 놀라운 것의 표면만 본 기분이었거든요. 그 웅장한 건물 안에서 발 아래로 퍼지는 부드러운 따스함을 아직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이해하고 싶었어요. 저희 팀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독일 엔지니어분들과 지속해서 만났어요. 저는 넓은 창문으로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회의실에 앉았어요. 엔지니어분들께서는 매우 다정하고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쉬운 말로 과정을 설명해 주셔서 저도 따라가기 쉬웠어요. 한 엔지니어, 한스님께서 온돌의 비밀은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요. 저희는 바닥 아래에 특별한 파이프를 설치해 따뜻한 공기를 보내요. 이 공기가 바닥을 고르게 데우고 그 열이 천천히 올라와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마치 바닥 아래 숨겨진 보물처럼 따스함을 퍼뜨리는 파이프들을 눈앞에 그리는 듯 했어요. 한스님께서 계속 설명하실 때 저는 머릿속으로 시스템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방 전체를 덮는 거대한 부드러운 이불 같다고 상상했어요. 그 이불 구석구석에는 작은 따스한 공기 흐름이 가득했어요. 마치 바닥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준하고 부드러운 열을 내뿜는 모습이었어요.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렇게 오래된 기술이 현대적이면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거의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동료 에리카님도 많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에리카님은 다른 난방 방식에 비해 어떻게 에너지를 덜 쓰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한스님께서는 바닥에서부터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방 전체를 자연스럽게 데울 수 있어요. 이 방식은 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은 것이죠. 라고 답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옛 전통과 현대 에너지 효율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열정적인 창업자 마리솔베르그님은 사진과 메모를 열심히 찍고 계셨어요. 마리님은 이 시스템을 핀란드의 학교와 병원에 도입하면 어떨까요? 에너지도 많이 절약되고 건물도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며 신나셨어요. 그 열정은 전염되어 예전에는 의구심을 품으셨던 패트리님도 이제는 점점 마음을 열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엔지니어분들께서는 저희를 시스템 제어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긴 복도를 따라 그분들을 따라갔고 컴퓨터 모니터와 제어판으로 가득 찬 작은 방에 도착했어요. 그중 한 화면에는 건물 여러 부분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숫자들이 천천히 변하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열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엔지니어분들께서는 건물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온도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방이 너무 따뜻해지거나 차가워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이었어요. 마치 똑똑한 보이지 않는 도우미가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어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질문을 던지고 메모를 했어요. 시스템의 각 부품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배우고 싶었거든요. 엔지니어분들께서는 따뜻한 공기의 흐름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종이 위의 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마치 보물의 지도를 하나씩 밝혀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고대 한국 전통이 현대 기술과 만나 발전한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 저는 온돌의 역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어요. 예로부터 수백 년 동안 한국 가정에서는 혹한의 겨울을 견디기 위해 이 방식을 사용해 왔다는 이야기를 기억했어요. 옛날에는 아궁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불을 피워 바닥을 데우곤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이디어가 발전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대 온돌 시스템으로 진화한 것이었어요. 고대의 지혜와 최신 과학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결과라고 느껴졌고,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켜온 분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저는 젊은 엔지니어인 클라우스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클라우스님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열정적이셨고, 전통과 기술이 결합되는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클라우스님은 처음에는 온돌이 단지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더욱 큰 영감을 주었어요. 다른 문화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 핀란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투어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니 다시 차가운 베를린의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더라고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경외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오늘 배운 모든 것들을 곱씹으며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던 한국 난방 시스템이 독일의 거대한 건물에서 이렇게 잘 작동하는 이유를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어요. 이 기술이 핀란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핀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미래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학교, 병원, 정부 건물들이 부드럽고 에너지를 아끼는 따스한 열로 데워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겨울에도 아이들이 따뜻한 바닥을 걷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그렸어요. 강한 사명감이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배운 모든 것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핀란드에 도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때로는 믿기 어려운 아이디어들도 시간을 들여 배우고 이해하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엔 놀라운 소식으로만 들었던 것이 전통, 기술, 그리고 열린 마음의 힘에 관한 영감 어린 교훈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 빨리 시작하고 싶었어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노트를 덮었을 때 제 안에 온돌 시스템처럼 따스한 빛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여정이 에너지 효율을 위한 새로운 장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베를린에서 배운 아이디어들이 핀란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정말 기대돼요. 베를린에서의 멋진 출장을 마치고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흥분을 안고 핀란드로 돌아왔어요. 라이히스타크에서 느꼈던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닥, 그리고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기술이 우리 핀란드의 추운 겨울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꼈어요. 에너지 혁신 부서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동료들에게 배운 모든 것을 공유하고자 바로 회의를 했어요. 저는 에리카님, 패트리님, 그리고 마리님과 함께 회의실에 앉았어요. 회의실은 조용했고 모두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트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베를린에서 저는 온돌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바닥은 따뜻했고 건물 전체에 열이 고루 퍼졌답니다. 마치 겨울 한가운데서도 포근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이불 같았어요. 제가 세부 사항을 설명할 때 전혀 믿지도 않았던 동료들의 눈빛에 관심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찍은 사진들과 시스템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메모들도 보여드렸어요. 에너지 전문가이신 에리카님께서는 정말 멋지네요. 이 기술을 우리 학교나 공공건물에 도입할 수 있다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열정적인 창업자 마리님도 박수를 치며 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우리 건물 난방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나라의 큰 발전이 될 거예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예전에는 매우 회의적이셨던 패트리님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와 보여준 자료들을 보니 인상적이네요. 이 시스템을 한번 시도해봐야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계획은 새로운 학교 건물에 온돌 기반의 복사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도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가 핀란드의 건물 난방 방식에 변화를 줄 시작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효율적인지를 자세히 적은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은 정말 바쁘게 보냈어요. 책상 앞에 앉아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위한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에너지 예산 낭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승인을 안 해주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만약 시공 후 에너지 효율 및 예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큰 책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고 정부 관계자분들과 기나긴 협의와 검토 끝에 저희의 새 프로젝트를 승인해 주셨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온돌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면 핀란드 전역의 여러 건물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셨거든요. 저는 너무 기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저는 매 단계마다 자세한 일지를 작성했어요.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 작지만 기뻤던 승리들, 그리고 회의 중 나왔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대해 기록했어요. 또한 많은 사진도 찍어 에너지 혁신 부서 동료들에게 진행 상황을 보여드릴 계획이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사무실에서 오늘의 노트를 검토하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했어요. 베를린에서 믿기 어려운 소식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우리 지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실제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저는 미래에 대해 자부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핀란드에 도입하는 것은 대담한 발걸음이었지만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믿었어요. 모든 건물이 부드럽고 에너지를 아끼는 따스한 열로 채워져 겨울날들이 더욱 밝고 행복해지는 미래를 꿈꿨답니다. 저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라는 말을 스스로 되뇌이며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깊은 사명감과 마음속 따스한 빛을 안고 저는 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프로젝트 승인을 받은 이후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우리 계획은 우선 새로운 학교 건물에 온돌 기반 복사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이 시스템이 얼마나 따뜻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했어요. 현장에서 지역 엔지니어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베를린에서 제가 본 한국의 온돌 방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한 빈 교실의 탁자 위에 펼쳐진 큰 도면 주위에 모였어요. 저는 상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저희는 이 바닥 아래에 특별한 난방 파이프를 설치할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이 파이프를 통해 흐르면서 바닥을 고르게 데울 거예요.
마치 부드럽고 따뜻한 카펫 위를 걷는 느낌과 같을 거예요. 엔지니어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떻게 열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바닥의 모든 부분이 따뜻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들이 나왔고, 저는 미리 준비한 설계 도면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우리 모두 함께 중요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설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기술자들이 바닥 아래에 파이프를 깔아놓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분들은 꾸준하게 작업하시면서 각 구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테스트했어요. 파이프를 볼 때마다 라이히스타크에서 느꼈던 부드러운 온기가 생각나며 곧 이 학교에도 그 따뜻함이 가득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점심 무렵, 저는 엔지니어분들과 호기심 많은 학부모 몇 분과 함께 잠시 휴식을 가졌어요. 학교 밖 벤치에 둘러앉아 샌드위치와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다정한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추운 겨울날에도 학교 안에서 따스함을 느낄 수 있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아직도 이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저는 지켜보세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모두가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라고 답변드렸어요. 드디어 설치 완료 후 모두가 기다리던 첫 시스템 테스트 시간이 되었어요. 엔지니어분들은 실시간 온도 데이터를 보여주는 여러 컴퓨터 화면 앞에 모였어요. 기술자 한 분이 버튼을 누르자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니 서서히 화면에 온도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저는 교실로 나와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 천천히 걸었어요. 맨발로 바닥을 느껴보니 처음엔 약간 차가웠지만 점차 부드러운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상상했던 대로 발을 감싸 안는 부드럽고 고른 열이었어요. 잠시 눈을 감고 그 느낌에 몸을 맡기니 그 감각이 매우 위로가 되고 마치 차가운 날씨 속에 따뜻한 포옹 같았어요. 곧 학교 전체에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직접 와서 그 모습을 확인하러 오셨어요. 한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께 여기 너무 따뜻해요. 마치 바닥이 우리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호기심 많은 몇몇 학생들도 웃으며 따뜻한 교실을 둘러보러 다녔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저희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음을 실감했어요. 그날 늦은 시간 학교에서 소규모 언론 간담회가 열렸어요. 지역 관계자들, 커뮤니티 리더들, 그리고 기자들이 강당에 모였어요. 저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연단에 서자 자부심이 밀려왔어요. 오늘 우리는 더 따뜻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미래를 위한 큰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통 한국 방식인 온돌 시스템이 현대 기술과 결합되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고른 열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자 저는 주위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강당에는 희망과 가능성의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간담회가 끝난 후 저는 학부모들과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질문과 아이디어를 들었어요. 한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오늘 너무 신나했어요. 마치 마법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기술이 여기서 이렇게 잘 작동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미소 지으며 훌륭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나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 대화는 모든 노력이 보람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어요. 그 이후 저는 매일매일 희망과 설렘을 안고 일어났어요.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우리 핀란드의 건물 난방 방식을 바꾸는 길에 접어들었다는 걸 확신했어요.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테스트 이후 온돌 시스템 소식은 우리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어요. 1차 프로젝트가 끝난 후 저희 팀은 여러 번 만나 모든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에너지 소비량,
센서에서 나온 온도, 수치, 건물을 이용한 사람들의 피드백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에리카님, 패트리님, 그리고 마리님과 함께 작은 회의실에 앉아 테이블 위에 노트들을 펼쳐놓고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에리카님은 이 시스템은 에너지를 정말 많이 절약시켰고 열도 고르게 퍼져서 모든 방이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했고, 마리님은 만약 한 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핀란드에 얼마나 많은 건물이 이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한때 매우 의구심을 품으셨던 패트리님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해 주네요. 이 시스템은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프로젝트의 성공 덕분에 저는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지역 에너지 혁신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지역 관계자, 교육자, 그리고 커뮤니티 리더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었어요. 무대 앞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너지 혁신 부서의 오스카리 렘미키입니다. 오늘 저는 전통 한국 난방 방식인 온돌이 우리 건물 난방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한 학교에서 이 시스템을 테스트해 보았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간단한 말로 설명했어요. 게다가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전기를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지갑과 환경 모두에 이롭답니다. 저는 학교에서 찍은 사진들과 데이터 그래프를 사용해 설명했는데 덕분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방 안에 가득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곤 곧 지방 정부에서는 프로젝트를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더 많은 학교, 심지어 일부 병원과 커뮤니티 센터에도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깊은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꼈어요. 프로젝트를 위해 긴 시간 동안 노력했던 날들과 밤들 겪었던 도전과 작은 승리들이 이 순간을 이끌어온 것 같았어요. 저는 다른 모든 지역에 공유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제안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건물을 방문하며 관리자와 직원들에게 온돌 시스템의 이점을 설명했어요. 전통 한국 방식을 현대 기술로 업그레이드한 이 시스템이 건물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걸 설명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이 아이디어에 신나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에서 온 기술이 이렇게 잘 작동할 줄은 몰랐어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관리 방식을 바꿀 수 있겠어요. 라는 반응을 들으며 기분이 좋았어요. 베를린에서 믿기 어려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의 의심과 호기심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었음을 실감했어요. 작은 성공 하나하나와 배운 교훈들을 기록하며 훌륭한 아이디어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와 개선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고, 온돌 시스템은 학교뿐만 아니라 집, 사무실, 그리고 공공장소 등 핀란드 전역에 확산시키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오스카리 렘미키는 말했다. 온돌 시스템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플랫폼이에요. 온돌 문화는 북유럽인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닥 난방이라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했지만 이제는 웰리스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3조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발전된 것도 그 이유죠. 온돌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독특하면서도 유일한 바닥 난방 방식으로 우리 한민족의 주거문화는 이 온돌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공기를 데우는 난방을 주로 하는데 고온의 열기를 공급하지만 따뜻해지지 않고 공기를 데우기 위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난방 방식입니다. 반면 우리의 온돌은 바닥을 데우는 중저온 난방으로 열의 전달 방법인 전도 대류 복사를 모두 활용하여 더욱 과학적입니다. 또한 실내의 온도는 물론 습도 등을 조절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난방 방식입니다. 현재 한국의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온돌이란 수천 년의 전통 지혜와 첨단 스마트홈 기술이 만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거 문화가 세계의 표준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일본에서는 여전히 다다미가 최고의 주거 문화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전 전통은 소중하지만 그 전통을 현대화하고 세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온돌과 다다미 중 어떤 문화가 더 미래지향적이라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 주거 공간의 우수함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한국의 우수함을 알리는 첫 걸음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